행복나눔소관 업무는 154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먼저 154쪽 주요 업무 시행 계획입니다. 2026년도 신규주택 5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21개 사업에 1,5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주택 사업 155쪽입니다. 장수축하금 지급입니다.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에 9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하여 장수축하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9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도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156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의 AB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어르신 및 신체 활동이 불편한 일반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157쪽 독거노인 가구 투숙용 소화기 보급 사업입니다. 주택 화재 시 화재 대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에 투숙용 소화기를 보급함으로써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독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0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158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문화탐방 나들이 사업입니다. 다문화와 비다문화를 아우르는 통합적 교류 사업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탐방과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연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159쪽 어린이집 급 간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원화 감소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급 간식비로 아동 1인당 1일 5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달 최대 20일 지원이며 910명 대상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160쪽부터는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어르신이 살기 좋은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 돌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 돌봄 지원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스마트 사회 서비스 돌봄 조끼 사업,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며 어르신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으로 용조물 배상 공제 등 경로당 보험 가입 및 경로당 소독, 방역 실시, 경로당 에어컨 청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외에 8개 사업에 28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는 16,000여 명이 해당되며 사업비는 627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의 90%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날 기념 및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 참가, 노인대학 운영, 노인생활체육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쪽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안정된 경제적 생활 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참여자는 6,188명이며 사업비는 262억 5,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홍천 시니어클럽, 대한노인의 홍천군 지회, 홍천군 노인복지관에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167쪽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노인시설 소규모 기능보강 사업에 사업비 4억 1,200만 원으로 노인복지관, 장례식장 등 노후환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신축은 2025년 경로당 실태조사 결과와 운영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8개 경로당이 신축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설계비, 예비 인증비 등 3억 7,800만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9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48개소 경로당의 노후환 시설을 개보수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은 쾌적한 경로당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57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주방시설 개선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식기세척기 3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5년도는 4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70조 고품격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1단계 추모공원의 안치율이 80% 가까이 진행되었으나 친환경적 장사 문화를 반영한 2단계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2쪽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나 지체 내병빈 관련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클라이언트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돌봄 사업으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통합지원회의 통하여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입니다. 17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연령, 장애 등급, 선정 기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등 3가지 사업에 33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6조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외에 6개 사업에 56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9쪽부터 181쪽 장애인 단체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82쪽 안심육아 출산 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절출산 사회를 맞이하여 출산 장려금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7억 1,500만 원입니다. 184쪽 더 좋은 더 행복한 아동 양육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아이 돌봄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131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8쪽 여성의 권익 증진 및 건강한 가정 육성 지원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고용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전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7억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0조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 및 결혼 이민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홍천군 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27개 사업에 17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93쪽 효행장려금 지원입니다. 부모 부양에 대한 효행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하나의 세대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20세 이상의 부양자에게 어르신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4쪽 마지막으로 가족센터 조기 신축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현재 추진 중이며 주민생활 복합허브 조성 사업으로 건축 공사 후 가족센터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기 의원입니다. 156페이지에 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대당 한 20만 원씩 하는 거예요? 현재 그 지원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 그 얼마나 해요? 시중에서? 시중에서 그 인터넷상 가격이야 네. 그 품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 2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충분. 괜찮은 그런 그 보행. 인터넷상에는 뭐 10 한 1, 2만 원대 네. 뭐 그 정도 되는데 네. 부담이 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여기에 또 기능을 더한 거 요즘 안 나올까요? 뭐 좀 이렇게
쉴 때도 좀 안전하게 예. 앉아서 쉴 수 있고 뭐 이런 기능을 그건- 더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예. 그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네. 그 지원 사안에 맞춰서 품질 좋은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어린이집 급 간식비가 예. 간식비 하루 500원 갖고 되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네. 우리 18개 시군의 네. 평균 그 급감식비를 반영해서 네. 이제 500원 정도 월 10,000원 이렇게 네.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저 강원도 타시군보다는 우리 홍천군 아이들을 더 잘 먹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500원 갖고 어떻게 간식을 하겠어요? 요즘 뭐 물가가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먹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예산을 쓸 필요가 있어요. 또 네. 그 아이들이 그 상당히 그 중요한 시기잖아요. 한창 그 아이들이 커날 때 간식도 제대로 된 간식을 좀 먹여야 되고 기왕이면 친환경으로 좀 비싼 걸 먹여야 또 그만한 또 그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과장님 이거는 좀 더 과감하게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사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신축 경로당은 올해 어디 계획하고 있어요? 8개소라고 그러셨는데. 신축 경로당 167페이지. 그 현재 신축 경로당은 홍천읍 갈마곡 1리, 예. 하천면 송정리, 내촌면 화상대 1리, 그리고 내촌면 눌걸 1리, 영기면 자운 1리, 남면 유목정 2리, 서면 팔봉 1리, 북방면 상하계리가 이번에 26년도 신축 대상입니다. 올해. 네. 올해 신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에서 일단 설계를 하게 되는 기본적으로 거예요? 설계를 먼저 반영하고 네, 네. 그 다음에 그 설계에 나온 예산을 휴경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뭐 내년도 돼야 되는 거네 그러면 짓는 예. 거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74페이지에 장애인들 생활 안정 지원이 이게 참 중요한데 그 중에도 이제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은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은 지금 일반 우리 국민들이 출산할 때도 워낙 출산율이 적어서 예. 똑같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 여성분들도 출산 비용 지원돼 있고 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은 거기 플러스 알파로 더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출산하는데 비용이 좀 부담이 안 갔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그 지금 여기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린이집에서 지금 뭐 요구하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계획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요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 사업은 그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네. 그 매년 요구했던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다 진행되고 있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예. 요거 그러면은 관련해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보육 그 연합회에서 또 그 간담회 요구가 들어올 거고. 요구하는 거는 다 이렇게 담아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네. 작년과 함께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예. 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 개선도 시설 개선도 해야 되고 또 이동하는 차량도 좀 이렇게 더 안전하고 편안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태우고 또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워낙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나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경화 의원입니다. 162페이지 그 계속 이제 경로당 가면 난방비가 좀 부족하다고 자꾸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예. 다시 여쭙는데 경로당 난방비 지원 맨 밑에 하단 쪽에 162페이지 예. 7, 8월 냉방비 그 사용료 정액 지원이라 해서 연간 53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네. 7월 달하고 8월 달 두 달 동안 주는 게 53만 원인가요? 예, 예. 아니면 한 달에 53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그 냉방비 사업은 네. 도비로 33만 원에 네. 군비 20만 원 합쳐갖고 네. 연간 53만 원쯤 두 달치를 53만 원 전기세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거 갖고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자꾸 이제 경로당 가면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서 경로당에 이제 그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난방 이걸로 저거 한다는 것도 그것도 전기세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다 군에서 주는 줄 알았는데 별도로 나가요. 그러면 요거는- 경로당이 크거나 이제 네. 마을회관이 컸을 때는 이 에어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돌리잖아요. 예. 그랬을 때 또 그랬을 때는 그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마을마다 가면 그 얘기를 예. 많이 하세요. 계속 이제 처음에는 저도 헷갈렸어요. 음. 전기세 영수증만 주면 주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저도 이제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지원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그 이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는 게 그 경로당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 급간식비로 생각해요. 급식비로.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요금이나 이런 건 그 운영비에서 지원돼야 되는데 그 이제 무더위 쉼터라고 한참 이제 했을 때 경로당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면서 도에서 전기료가 운영비에 하자니 너무 많으니까 일정 부분 33만 원 정액으로 나왔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홍천군에서는 이제 큰 경로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네네. 사정상 또 있어서 분비로 20만 원 또 플러스 해서 지금 53만 원 주고 있어서 현재는 그렇게까지 부족하다고 하는 데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예. 이제 가보면 그 경로당이 조금 큰데 여기 갈마국 삼리 같은 데가 제일 많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면 제가 작년에도 가봤고 올해도 갔는데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궁금했었는데 지금 여기 따로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이 금액을 주는데도 이거는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산정을 하죠? 이게 냉방비 지원을 왜냐면 전기세를 했을 때는 이걸 따로 계량기를 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 냉방비, 난방비 통장에다 그 이제 우리가 이 보조금을 지원해 통장은 주면 따로 가는데 거기서 그 금액을 운영비 통장에 집어넣어서 예. 전기세 나오는 걸 내시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아, 예. 그게 부족하면은 운영비 더 나가는 거고 남는 거는 운영비에서 더 세이브해서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러면 이걸 아니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걸 별도로 지원을 해준다는데 어차피 한 달에 쓰는 전기료는 전체를 이제 다 내주잖아요. 군에서. 그러면 그 여름에 조금 더 나오는 부분은 그 운영비로 지출을 해라고 감액을 해서 주나요? 아니면 아니 그 경로당의 네. 전기세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 요금이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 기본적으로 이제 심야 전기나 이런 거에서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뭐 전등 켜고 끄고 이런 거는 이제 경로당 그건 운영비 별도다. 예, 하니까 그 운영비가 안 그래도 적은데 네. 여름철 돼서 냉방기를 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전기세를 좀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다. 이제 이해가 갔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거 갖고 작을 것 같은데 진짜. 그건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좀 조사 좀 해갖고 예. 좀 이게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민원이 되잖아요. 예, 예, 예. 해봤자 많이 되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59페이지 어린이집 급식 급간식비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일일 5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통체적으로 이제 일일 이거 별도로 예. 다른데 이제 국가에서 주고 군에서 이렇게 줄 때에 전체 금액을 하라고 했을 때 다른데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간식비로 얼마를 이제 정해고 운영비에 얼마 정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틀어서 쓰지 않나요?
그런 거 이외에 이제 다른데 시군에서 먼저 1,500원 했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 없던 거를 500원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갖고 가라는 게 아니라 예, 예. 어쨌든 운영비에 전체 통틀어서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예. 이건 자체 군비로서 예, 예,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19만 원의 그 간식비가 나가고 있는 데서 네. 우리 군에서 이제 1인당 일일 500원씩 해서 더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데 시군에 이게 이제 그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우리가 간담회 할 때에 다른데 시군에 뭐 저거 한 곳이 1,500원 지원하는 곳이 있다 과감하게 네네. 이래탈해서 저희도 이제 이걸 이제 원해서 이제 그 어떻게 1,500원 갖고 가나 이제 이거 들어가 봤지만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전체 금액이 오는데 어린이집에서 간식비로 얼마 이것도 얼마 이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운영비로 쪼개서 쓰는 걸로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1인당 어떻게 아이가 500원 갖고 간식이 되나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짚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영준순 의원님. 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161페이지 보면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현재 누적 건수는 259건 작년에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요. 재작년 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예. 보겠습니다. 재작년보다 좀 많이 늘은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어르신이 사전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 뭐 병원을 가신다고 할 경우에 매니저가 동행을 하잖아요. 예, 그 동행을 하게 되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약자 이용 차량을 이용하잖아요. 예. 그 지체장애인협회에 차량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운행을 하셔요? 현재 기본적으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차량은 그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전담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어르신 이동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어르신과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예.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부담으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라고 예, 하면 뭐 버스나 택시 이런 등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분들이 거동에 불편하신 분들은 교통약자 이용 차량을 언제든지 이용할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수시로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관련돼서도 지금 회원수별 5만 원으로 이제 인상이 됐네요. 예, 됐습니다. 예, 기존엔 뭐 4만 5천 원이었었나 6천 원. 4만 6천 원에서 예, 4천 예. 원에서 5만 원. 4천 원이 인상이 됐네요. 예, 예. 예, 운영비라는 것이 기존에는 뭐 신문 구독료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됐었던 것인 건가요?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노인복지 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었고 예. 현재 나머지 경로당 운영은 공공요금을 우선적으로 내는 걸로 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소규모 이런 것들을 하시고 예. 남는 돈 갖고 이제 급식이나 간식을 사셔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양곡비는 뭐 변한 게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시 경로당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예, 비상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양은 좀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이 정도면은 지금 경로당 운영비나 양곡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적다 이런 불만들은 없으신가요? 이게 이제 그 많이 이용하시고 활성화되어 있는 경로당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그 좀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 경로당 신축과 관련돼서 예. 167페이지 8개의 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이 경로당은 설계가 지금 다 반영이 됐어요? 설계비는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경로당 신축은 부지 매입은 마을에서 매입하고 기부 체납이 전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 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경로당은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한번 예를 하면 다른 예. 분야는 계속 예외 규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이제 마을에서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는데 그래서 마을의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홍천군 공공건축 그 대중이 이용하시는 여러 가지 공공건축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경로당, 마을회관, 그다음에 다목적 체육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육 시설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까지 보면은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홍천군에서 부지도 매입하고 또 건축도 이제 건축비도 지원해주고 이것이 어찌 보면 대중이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경로당 같은 시설들이 그렇게 부지까지 매입하고 건축 시공까지 해줘야 될 상황인데 이게 거꾸로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부지까지 다 매입을 해주고 건축비까지 다 지원해 준단 말이죠. 이런 것을 비교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경로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지금 지역을 다니다 보면 경로당 회원수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이제 뭐 30년이 안 된 경로당, 뭐 20년, 15년 된 경로당들도 경로당 신축 당시에는 충분하다고 이제 면적이 충분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렇게 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어떤 경로당들은 어르신들이 앉아 있을 장소도 좁아가지고 미처 뭐 자리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제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 신축을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마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지 확보에 대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경로당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노인 일자리에서 어르신들 민원이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또 많이 늘었어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6,188개네요. 예, 예. 지난해까지는 한 5,800여 개 됐었잖아요. 예, 지금 많이 150 몇 개가 늘었습니다. 좀 봐야 일자리에 대한 것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늘었겠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발굴을 했고 그 일자리가 우리 군에서 시니어 클럽,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예.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복지관. 이렇게 세 기관에서 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을 단일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그 단일화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더 올바르다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니어 클럽은 시니어 클럽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노인에는 노인에서 맞는 일자리를 좀 창출하고 해가지고 잘 운영되면 좋은데 각자의 영역에 각자가 좀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 각 노인회별로 각 경로당별로 일자리 수행에는 사업마다 관리 부서가 다 다르다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찌 보면 인력 낭비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고 예. 또 어르신들이 또 헷갈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한 수탁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 개의 기관이 일자리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뭐 다양성을 갖는다고 하면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좀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공익형이나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각 기관이 같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이름만 다를 뿐이거든요.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각 수행 기관별로 좀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들하고 그 좀 이게 간담회를 자주 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도 화요일인가 저희들이 이제 그 추진 운행하고 있는 수행 기관의 담당자들 모아서 일단 간담회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중복성 이런 걸 얘기를 해 나가고 올해는 수행 기관의 담당자들하고 자주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문제점이 최소화되게 방안을 찾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니어 클럽하고 대한노인의 노인지회 같은 경우도 그 사무실도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지회는 지회대로 장소가 이 사업 그 사무실이 협소하다라고 시니어 클럽은 시니어 클럽대로 좁다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좀 방안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향후에는 이것이 그 다양성을 통해서 다양한 기관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한 기관이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강원도 18개 시군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님께서 질의하신 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있잖아요. 예. 지원 대상을 이렇게 보면은 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대상자가 다 되는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다 대상자는 됩니다. 예. 예, 예. 굳이 이렇게 뭐 장기 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의 A,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저희들이 그 사회보장 서비스 심사를 받을 때 모든 그 어르신들한테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차등 지원해야 된다고 그 의견이 내려와서 예. 죄송하지만 일반 분들하고 약간 차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동 불편한 수급자들에게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이제 배정을 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100%니까. 예. 예, 그러면 의료 수급자한테 150대, 예. 그다음에 생계 수급자 150대, 차상위 250대, 그다음에 일반 수급자한테 450대 이렇게 배정이 된 상태겠네요. 정확하게 그 구분은 아직까지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진 않아서 신청자들을 음.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3월 달까지 접수를 좀 받아보고 그게 이제 기초 수급자들은 기본적으로 보행기를 지급받은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해 봐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해서 한 5월 달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체는 관내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요. 될 수 있으면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관내 업체에도 이거 판매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전수 의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입니다. 성인용 보행기 있잖아요. 예. 저는 남성 어르신들이 하고 다니는 거 거의 못 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성만 지원하는 건가요? 남녀 구분은 안 가는데 예. 대부분 이제 그 그러니까 보행의 불편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여성 어르신들이 거동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남성도 원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거라도 아니 뭐 워커 같은 거라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찾으셔야지. 이거 제가 볼 때 남성분들 저 이거 하는 거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차후에라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이제 행복 나눔가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이 엄청 많으실 텐데
경로당 돌아보실 거예요, 그죠? 예, 봄 그렇습니다. 되면. 근데 저도 이제 경로당을 이제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면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녀서 이제 많이 이제 새로 건축을 하잖아요. 예. 마을회관도 같이 짓고, 그래서 한 50평대, 60평대 그렇게 보다가 아파트 쪽을 이제 들어가 보실 기회가 생길 거예요. 예. 특히 뭐 미소즘이라든지 신화 아파트라든지 신화 뭐 주공 1차, 예. 2차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확 차이가 나는 게 느끼실 거예요. 특히 이제 미소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참 좋은 아파트인데 경로당을 가면 도저히 어르신들이 잊지 못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겁니다. 예, 예. 특히나 이제 거기 그 앞에서 그 근로자들이 그 노인 일자리 사업하는 근로자 대기실이 있거든요. 예. 며칠 전에 갔다니면 그 전기 난방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걸 6개를 틀어주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서 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굉장히 아주 열악합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아파트 짓는 그 경로당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뭐 진짜 동백 아파트 가보셔도 그렇고 네. 한번 가보시면 아파트하고 일반 하는다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거든요. 특히나 또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은 많은데 다시 개축을 하고 싶어도 아파트 측에서 그거를 또 토지를 안 내놔요. 미수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는 차라리 처음서부터 거기다 인허가를 내주진 않았으면 바깥에다가 경로당을 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아파트 지면서 그 조그만 데다가 경로당을 해놓고서 생색만 낸 거예요. 노인네들이 가서 쉴 수가 없어요. 진짜 참 말이 안 나올 그렇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뭔가 그 정책 자체를 다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정도 거예요. 아마 그걸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서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 의원님.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 12월하고 1월달 어르신들 식사를 안 하시는 경로당이 못 하시는 경로당이 있던데 네, 예, 예. 요 그때는 지원을 안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일자리가 없으면 식사도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에 약간 좀 어두운 면인데 네. 그 급식 매니저나 이런 이제 그 매니저가 있었던 달에는 네. 대부분 다 해 드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일자리 안 하시면 평상시 옛날 경로당은 다 같이 해서 모여서 음식을 해 드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안 해 드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돌아가면서 그 뭐 반찬이라는 거 다 직접 가져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드시는 데는. 근데 그거 그 공백 기간 이렇게 좀 더 메워드리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근데 일자리 사업의 특성이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아니 그 기- 식사를 예, 예. 하는 게 일자리하고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식사는- 거잖아요. 예. 식사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농번기 때보다는 그 네. 이제 그 겨울에 네, 더 네. 많이 식사하시고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운영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게 부족하지는 않은데 네. 단순히 그걸 해 드시는 부분에 있어서 매니저만 좀 연장을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같이 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네, 드는데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그래요. 예,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뭐 예산 부담 그렇게 크게 안 갈 것 같은데 식사를 하시다 또 그때는 또 못 그렇죠. 하시다 예. 보니까 또 다 이제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그냥 누가 나와서 이렇게 식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뭐 많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걸 봐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저도 짧게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노인 일자리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절차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단 각 수행 기관에서 그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 사업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그 노인 일자리 배정과 사업을 선택합니다. 그게 이제 일자리 발굴이라 생각하고 다니시다 보면 많은 제안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예. 뭐 또 제안을 받고 못 해드린 일자리가 있습니까? 뭐 제가 좀 3년 동안 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그 현재 올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이제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어느 지역에 가니까 지역마다 그 농산물 집화장이 있었는데
이제 다 이제 각 농가마다 차량을 이용해서 농협까지 직접 가서 농산물을 출하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그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노인 일자리를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출하물을 네. 그 집화장에서 농협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농협에 출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그 농산물을 농협까지 갖다 내야 되는 네,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 농가에서는 네. 직접 농가 출하를 하는데 옛날에는 동네에 집화장이 있어서 경운기를 끌고 가던가 뭐 리아카를 끌고 가던 어르신들이 가능했는데 지금 지역에 마을에 있던 집화장이 없어지면서 직접 농협까지 수 킬로 뭐 5킬로, 6킬로, 10킬로 떨어진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농산물을 출하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을 노인 일자리에서 좀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기 예.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료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경로당의 부분, 그 소속의 생곡이나 청량 1, 2 경로당을 보면 예관상으로 봤을 때 다 되었어요. 네, 준공인 검사가 안 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에는 업자가 어느 정도 BF 인증 맞기에 뭐 부족함이 없는 시설을 했다면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신청을 하면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면 시설이 미흡하다는 판단입니까? 아니면 마을에서는 뭐 빨리 입주시켜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거는 그 이제 건축 관련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 BF 인증 전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BF 인증이 끝나야지 준공이 난다고 하면 저희들도 좀 이게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안전에 큰 문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르신들 말씀이 한결같이 BF 인증이라는 제도가 비장애인으로서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항의들을 진짜 거세게 하고 계세요. 뭐 과장님도 이런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탄력 있게 행정적으로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로당 집기가 제가 볼 때는 수시로 지원하고 예.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안하는 어떤 사업도 아주 제각 진행되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이렇게 신설되는 신축 경로당 부분에서는 또 집기류를 부족하다고 자꾸 제안하고 계십니다. 네. 많이 제안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축되는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또 노후된 시설물이라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그 마을 담당자나 어르신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또 민원이 의외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수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도민체전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수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